네, 비트코인이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9,000달러에서 10만 달러 아주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시장 안팎에서 아주 흥미로운 상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아주 굉장히 재미진 기사를 올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기금들이 비트코인 투자 행렬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아주 신박한 기사를 올렸습니다. 각국 연기금이 최근 비트코인 매수에 나서고 있다. 이건 투자업계의 가장 보수적인 조직조차도 막대한 수익 가능성을 더는 무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 연기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미 투자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 연기금도 최근 수개월 동안 펀드나 파생 상품 등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과거 캐나다 연기금 두 곳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FTX, 셀시우스 사태 등으로 큰 손실을 봤지만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최근 연기금들이 다시 투자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을 세계 최고 비트코인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아주 재밌어요. 특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서 독자들에게 비트코인 투자 기회를 날리게 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 기사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워낙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던 거죠. 니들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할 기회 날린 거다. 항의가 쏟아지니까 급기야 이 사과 기사를 올리기도 했던 곳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각국 연기금에서 비트코인 투자 행렬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를 올려가지고 일단 의미 자체가 굉장히 큰데다가 재밌기도 하고 지금 시대적인 방향성이 완벽하게 세팅됐구나라는 점을 연기금 기관들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주 연기금 관리사인 AMP 포트폴리오의 매니저 스티브 플래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여전히 가상자산은 새롭고 위험하며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지만 그 덩치가 굉장히 커졌다. 잠재력이 상당한 만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기관들이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직접 플레이어로 등판한 곳이 다름 아니라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곳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1셜스의 애널리스트 맷 메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취임식이 임박한 가운데 주식과 암호화폐 모두 환상적인 랠리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 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 친암호화폐 정책 기대감, 그리고 기술적 분석 등 암호화폐의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건 투자자들에게 변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위험자산이 신고점을 기록할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연준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해서 앞으로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서 위험자산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위험자산,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특히나 인플레이션 완화 상황까지 함께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이 과연 셀 더 뉴스 이벤트가 될 것인가?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하면서도 엄청난 지금 관심도를 가진 이슈잖아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 취임식을 계기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전형적인 셀 더 뉴스 이벤트가 될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취임식을 계기로 좀 더 전폭적인 상황들과 맞물려서 그 기대감을 등에 업고 더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줄 것인가? 이번에는 셀 더 뉴스 이벤트 양상을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가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승리 이후에 비트코인은 50% 상승했다. 1월 20일 취임 이후에 뉴스에 팔아라 전략이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테라 캐피탈의 코스모 장에 인터뷰를 실었는데 트럼프는 취임 직후 바로 시행 가능한 여러 행정명령들을 준비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암호화폐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매도세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급반전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일가가 주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행동, 움직임을 보면 간단치 않을 거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15일 기준으로 988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총 4,64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매집해서 지금 홀딩하고 있는 건데 최근 이더리움 가격 조정을 활용해서 장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이 매집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게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굉장히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매집을 단행했습니다. 이게 단타 치려고 매집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식을 보면은 지금 바이 포인트를 보면 거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어떤 매수 전략이랑도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일가가 민간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암호화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돈 냄새를 아는 집안이잖아요. 부동산 재벌.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재벌이 되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갖고 있나 이렇게 보면 이더리움, 에이브, 비트코인, 체인링크, 에테나, 온도 요런 애들이 담겨 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물량이 가장 많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얘네 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지점입니다. 특히나 에릭 트럼프,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라고 불리는 인물이 에릭 트럼프잖아요. 1기 행정부 때는 이방카가 실세다 라는 표현이 많았는데 이번 판에서는 에릭 트럼프가 장난 없는 전폭적인 그런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고 싶어한다. 또 암호화폐를 미국 대차 대조표에 포함시키고 일부 면세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도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수이 등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디파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 양반은 최근 어떤 공개 석상에서 밝힌 멘트들을 보면 완전 확신범이 돼버렸습니다. 디파이 혁신과 관련해서 이걸로 지금 돈 좀 벌어보겠다라고 작정을 했고, 그러니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저렇게 전폭적으로 의미 있는 종목들을 지금 매집하고 있는 거겠죠. 이 와중에 리플 소송, 과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취하될까, 합의할까, 이런 기대감이 지금 뿜뿜 장난 아닌데, 이 와중에 SEC가 항소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하루 전에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레미 오건 변호사가 나름의 논평을 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SEC는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XRP가 증권 판매가 아니라는 판결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있다. 이게 전부다. 솔직히 항소 요약본이 너무 부실해서 작성자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용의 절반은 법원의 판결을 되풀이하는 데만 사용했다. XRP 개인 투자자들이 리플과 그들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합리적인 증거를, 그러니까 리플을 사게 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 얘기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 SEC가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약간 충격받았다. 존 디튼이 제출한 수천 건의 진술서를 고려할 때 만일을 대비해서라도 이걸 왜 반박하지 않았는지 이해 불가. 완전 어이얼척 없다라는 거죠 지금.
아니 기본적으로 지들이 뭔가 반박을 할 거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확보를 하지 않은 것을 딱 바라보고 있자니까 충격 먹었다라는 거고 이해 불가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와중에 엄청 재미있는 얘기가 지금 약간 스리슬쩍 떨어졌어요. 이게 뉴욕포스트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변화하게 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장문의 기사를 올렸는데 그 기사 가운데 지금 이 한 문단, 이 두 문장짜리 한 문단이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기반 암호화폐를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우선 채택하는 안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근에는 솔라나, 리플, USDC 이 설립자들을 만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러고 나서 지금 솔라나, 리플 반등 나오고 있고 미국 기반 암호화폐들이 지금 꾸물꾸물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고 되게 약간 이게 뭘까? 소스도 없어. 그런데 뉴욕포스트 약간 가십성 옐로우 저널리즘의 어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긴 한데 소스도 없이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않고 솔라나, 리플 이런 종목들을 포함시켜서 미국의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서 미국산 암호화폐를 미국의 전략 준비 자산으로서 우선 채택하는 방안, 이 방안이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도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을 먼저 채택하고 알트코인 중에 미국산을 먼저 몇 개 채택하자라는 건지 비트코인을 제치고 이런 미국산 암호화폐들 뭐 솔라나, 리플 대장이니까 이런 애들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우선 채택하자라는 안인지 어떤 안인지도 모르겠고 트럼프가 어느 정도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체가 내용이 워낙 섹시한 데다가 안 그래도 리플, 솔라나 지금 기대감 뿜뿜이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소송 이슈만 잘 마무리되고 현물 ETF까지 나와주면 땡큐 베리머치 아주 많이 소머치 감사 뭐 이런 거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와서 실제로 지금 시장이 꿈틀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암호화폐들이 미국산 암호화폐들이 다행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짚어봤었던 그런 의미 있는 종목들 뭐 최근에 RWA에 대해서 뭐 아발란체, 체인링크 뭐 이런 종목들도 다 다행히 미국산이고 미국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다 탁 꼭 집어가지고 리플과 솔라나를 넣은 것은 대장이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과연 트럼프 행정부 때 어쩌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뉴욕 포스트라서 사실 약간 까리한 건 있어요. 이게 약간 뉴욕 포스트라서 아무튼 그래요. 이 옐로우 저널리즘 느낌이 있어서 뭐 블룸버그나 워싱턴 포스트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와 느낌이 결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 또 나오게 될지 우리가 두 눈 잘 뜨고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략가들 중에서 암호화폐 분석가들 중에서 XRP 맥시멀리스트들 지금 난리죠. 3달러 돌파했다. 이제 다음은 5달러고 이후에 10달러에서 20달러를 향하게 될 것이다. 이번 알트 시즌을 20달러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로 마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베리씨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처음 봤을 때는 20달러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로 이번 사이클에선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진짜 현실화된다라면 가능도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루머고 어디까지가 팩트고 실제로 트럼프의 반응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투자 시장의 혼선이 조금 최소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태프가 올린 건데 지금 다 이런 로그 타고 10달러에서 20달러까지 결국에는 이번 사이클 찍을 거다. 역시 뭐 비슷한 강세론자들이 XRP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XRP 가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겨우 1단계를 거치고 있을 뿐이다. RLUSD 출시됐고 트럼프 취임식 얼마 남지 않았고 갠슬러는 세이 굿바이 집에 갈 거고 리플 소송도 머지않아서 종료될 거다.
또 알트 시즌 공식적으로 시작될 거고, 리플은 대형 은행들과 수많은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다. XRP ETF 곧 머지않아 승인될 것이다. 사실 이런 엄청난 재료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1단계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단계에서 XRP 매도해야 되나? 어느 정도 매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꾸준히 분할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분할 매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 매도를 해야지 내 수익이라는 점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바라보고, 분위기가 아주 좋고 너무 긍정적인 희망이 가득하더라도 언제 갑자기 블랙스완 이벤트가 등장해서 시장이 약세 국면으로 전환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의 목표치가 됐을 때는 분할로 매도도 하고, 또 바이더디 팔 기회가 생기면 또 분할로 매수도 하고, 그런 롤링업이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뭐 3달러 이상 찍었기 때문에 뭐 5달러, 10달러, 20달러 지금부터는 모르죠. 이제 미지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을 굳이 뭐 깊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익절도 하시고 매수도 하시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 개인적인 스탠스를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건 개인마다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다만 나의 정답과 나의 행동 방식, 전략 계획을 만들고 행동하는 건 내 몫이기 때문에 잘 고민하시고 의미 있게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월드 오브 차트, 헤드라이시 그래프 예상대로 이미 10% 반등해줬다. 하지만 아직 갈 길 멀다. 뭐 솔라나가 될지 XRP가 될지 라이트코인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들 좀 등치 있는 애들이 ETF 출시되고 나서 헤드라이시 그래프도 자연스럽게 출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리, 솔라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 등장했지롱, 220달러 반등 기대되지롱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짚어본 뉴욕포스트 기사로 인해서 솔라나와 리플이 함께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분위기가 훈훈하니까 여러가지 재료들 잘 참고하시면서 나만의 전략, 계획, 목표 설정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